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자, 오늘 본부장과 나눌 마지막 헤드라인은요. 이 번져가는 미국의 사재기 열풍.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때 이런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의 팁을 삼아볼 수 있을까요? 미국도 결국에는 이 저가형 화장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 트럼프 본인들의 대통령이 본인 나라의 대통령이 여기저기 지금 관세를 안 붙이는 품목이 없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 신드롬처럼 수요가 늘어났던 쪽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번 역설적으로 미국의 A라고 하는 화장품이 작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여전히 그 A 때문에 B라는 제품도 C라는 제품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VT의 리드샷으로 예를 들게요. 300샷을 썼더니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500샷도 뭐 1000샷도 이제 필요해서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뭐였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세트에 3,000원 하던 걸 이제 관세 붙인다 그래서 5,000원, 6,000원 한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야죠. 이게 이제 3만 원이었었냐, 처음에 가격이 3만 원 정도였었냐, 3천 원이었었냐 이게 다르거든요. 비싼 제품에 관세를 더 붙인다 그래서 그 비싼 제품을 사재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저렴했던 제품에 관세를 붙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사재기에 대한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군중 심리라는 게 같은 회사분 중에 한 명이 야, 나 이거 관세 붙일까 봐 원래 한 통씩 사서 쓰는데 한 10통 샀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주문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했다면 코로나 이후에 그들도 온라인 이 쇼핑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사는 그 확률 자체가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산 선크림에 대한 지금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선크림 쪽을 그럼 누가 만드냐? ODM, OEM사 한국콜마가 지금 대장으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이쪽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기 쪽을 보는 게 맞다. 선크림도 용기가 펌프형만 있는 것도 이게 튜브형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스틱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콜마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펌텍코리아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가능성, 그러니까 뭐 선크림이 아니더라도 이쪽은 미국에 잘 나가든 유럽에 잘 나가든 중국에 잘 나가든 어디로든 잘 나가면 되기 때문에 용기 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색존이 기본이니 하면 하나의 분야에 걸려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용기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쪽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다뤄본 이유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 국내 화장품에 관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선크림과 같은 국내 제품들은 워낙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세를 붙여버리게 된다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또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현재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뭐 데이터적인 수치도 얼마 뒤에 좀 나오게 되겠죠. 오늘 중국 데이터처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바라보면 좋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호재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FDA 비규제가 이제 또 화장품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에서의 선크림은 사실 그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은 여기서 이미 다 승인을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 이제 승인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제품보다 우리나라 선크림을 지금 더 빠르게 선호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지금 이 선크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센터로, 그러니까 중심으로 올라온 이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이 되게 좋아요.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이 선크림 자체가 꾸준히 바르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 언제나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이 바르십시오. 네, 많이 발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도 예전과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들의 변화, 이 화장품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뷰가 색조 기준이었다가 이제는 베이스 기준으로 많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선크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원 관세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K-뷰티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또 관세에 관한 리스크가 좀 다소 없다라는 인식도 있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이게 좀 선 주문에 관한 호재를 받아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미용 쪽도 관세에 관해서 품목적으로 아예 피해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켠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미국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그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충분하죠.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보톡스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 당분간은 파마리서치와 휴재를 먼저 보시고 대용제약은 한참 뒤에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용제약은 나보타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대표적인 제품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 제품은 100% 미국 향 매출입니다. 지금 대용제약의 차트를 보시면 파마리서치와 휴재가 완전히 바뀌어놨어요. 지금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파마리서치보다 휴젤보다 대용제약의 나보타가 월등히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관세에 대한 압박이 언제 대용제약을 덮칠지 모르겠다는 좀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후반부터 대용제약도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긴 하나 아무리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효과 그리고 가격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지금 범접할 수 없는 거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대해서는 만약 조심은 하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순서는 예전에는 파마리서치가 월등히 1위였다면 이젠 대용제약을 먼저 우선순위에 더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개념인데 파마리서치가 안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대용제약이 해당 섹터에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더 알맞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뷰티 관련주들 어떤 대응책들 가져가야 될지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시장 한 줄 평을 들어보고요. 또 시장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아직까지도 아쉽습니다. 헷갈리죠. 네. 결국엔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에서의 지금 수급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서 뭐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셈법, 계산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개별 섹터 아니면 그 섹터 안에 대표적인 종목군들 중 상승폭이 큰 종목군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상승폭이 큰 종목을 그럼 투자하라는 거야?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체크를 해두고 만약 오늘과 내일 트럼프 이야기에 혹시 모를 변동성이 나온다면 그 종목군들이 1순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온화한 제스처가 나와서 시장에 별탈 없이 지나간다면 오늘 체크한 종목군들을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좀 변수가 생겨서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상승력이 강한 종목부터 저는 체크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리는 관세 세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세 가지 헤드라인 다뤄봤고요. 충분한 힌트 되셨을 것 같습니다.